2026 학년도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 이미 시작한 친구들도 많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좀 취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, 공부를 할 때 아직 초반이잖아. 이 초반에 요거 조심해야겠다 싶은 거 5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. 우선 첫 번째, 처음에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. 처음 선택을. 물론 뭐 이제 막 이론 수업을 들어간 거, 기초 이론 수업을 듣고 아니면 뭐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인강으로 할지 형강으로 할지 라든지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들을지 라든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등등을 이제 처음에 딱 선택한 게 우선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. 그래서 많이 좀 찾아봐. 해보다가 나는 이거보다는 이 방향이 좋겠다 라든지 이 선생님보다는 이 선생님이 좀 더 나한테 잘 맞는다 라면 아직은 안 늦었으니까 빨리 좋은 선택으로 바꿔서 적어도 3월달부터는 한번 쫙 가야 돼. 한참 이론 수업 듣다가 막판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, 바꿔야지. 그때는 좀 늦을 때가 많거든. 그래서 초반에 좀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어. 그러니까 기초 이론 수업은 뭐 어떻게 시작하던, 근데 그 다음 전체 이론 과정이라든지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그 다음 문풀 내용들은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이나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나한테 잘 맞는지에 대한 그 공부 방식이나 등등을 보는 것도 좋은데, 전체 커리가 탄탄한지,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, 요 커리를 쭉 밟아가면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커리큘럼인지,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.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생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좀 비슷하겠지만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. 충분한 문제량을 갖추고 있는지, 그 문제의 내용이 탄탄하고 여러 형태의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그 해설지라든지 그런 걸 다 다루고 있는지. 물론 이제 나는 충분히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. 매년 커리큘럼에 업그레이드가 또 있을 거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다양한, 더 좀 꼼꼼하게 갖춰진 그런 이제 문제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.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, 다 들어보고, 커리큘럼 보고, 컨텐츠 보고, 이거는 믿고 쫓아가면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 선생님 강의를 끝까지 밟아가는 게 좋아. 가끔 뭐 이론은 여기서 들었다가 뭐 문제풀이는 또 여기서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,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. 그러니까 그 한 선생님의 이론과 그 한 선생님의 어떤 풀이법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밟아가는 게 좋거든. 그래서 너무 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쭉 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, 또 하나, 우선 시작은 했는데 계획 없이 그냥 막 덤벼드는 애들 있어. 나 무계획. 이게 어떻게 되겠지? 그런 식으로 할 만한 공부는 아니야. 이게 뭐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어 보이기도 한데, 큰 시험을 앞두고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. 순식간이야. 어느 순간 5월 되고 어느 순간 8월 되고 어느 순간 끝나. 금방이거든.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져야 되고,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걸 어느 정도의 계획을 계속 잡고 가야 돼.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도 1년 후에 있을 본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. 당장 다음 주에 볼 테스트를 잘 풀 수 있게끔 공부해와 라든지, 6월 달에 있을 타임어택 모의고사, 그때부터 이제 매 주마다 시험 보잖아. 그때 모의고사에 이 정도의 성적은 갖추고 있어야 돼, 이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. 그래서 저 멀리 있는 1년 후의 시험보다 당장 있는 다음 주의 시험 아니면 그 다음 주의 시험, 매 주마다 시험을 보거든. 매 회차마다 시험 보는데, 그 매 회차마다의 시험을 계속 준비해서 공부해오자 하고, 전체 범위의 본격적인 모의고사는 6월달에 타임어택 모의고사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성적을 갖추면 어느 학교까지는 합격할 수 있다. 그건 이제 올해 결과 나오면 다 정리해서 보여줄 거니까 그 성적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. 그래서 계획을 좀 잡자라는 거고, 또 여기저기 뭐 이상한 정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정보도 굉장히 많은 시험이야. 워낙 이제 여러 학교가 다양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좀 취하려고 많이 이제 찾아다니는데, 찾아다니다 보면 필요 없는 정보들, 또 잘못된 정보들, 이 굉장히 많거든. 그런 거에 너무 기웃기웃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한 막판에 한 11월 달쯤부터는 뭐 예전에 나왔던 학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1차, 2차에 대한 입시 전형들 이라든지, 아니면 9월 달에 있을 뭐 자퇴생 인원하고 올해 이제 티오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런 정보들을 뭐 찾아다닌다든지, 아니면 1차 커트라인 정도, 근데 이런 것도 내가 다 알려줄 거야.
내가 다 정리해서 보여줄 거고 네이버 카페든 유튜브든 촬영해서 다 제공할 거니까 굳이 뭐 이런저런 정보를 위해서 뭐 기웃기웃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이제 약대 편입도 어느 정도 이제 3년 차에 돌입이 됐잖아. 약간 전형화 되고 하고 있어. 첫 해는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많았고 두 번째도 조금 이제 정보가 부족했는데 이제 세 번째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거든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. 굳이 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왜냐면 쓸데없는 정보를 찾아보면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, 그런 뭐 단톡방이든 카페든 그런 데서 뭐 외로움을 달랜다고 해야 될까.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간 보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. 공부에 올인해야지. 공부를 해야지.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정보도 조금 선을 그어보고, 그다음 잘못된 시간 분배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, 요거는 우선은 내가 영어 점수가 없으면 영어에 거의 올인하는 게 맞아. 토익 점수가 950점 이상이 될 때까지는 영어와 생물과 화학의 자습 시간을 8대 1대 1로 두는 거야. 진짜 영어가 돼야 돼. 영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. 그래서 영어가 아직 950이 안 나왔다. 그러면 영어가 950점 토익 점수가 될 때까지는 8대 1대 1 정도의 비율로 영어에 많이 올인을 해. 대신에 950이 되잖아? 그때는 이제 영어보다는 생물화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야. 왜냐면 950점부터는 영어 공부를 막 판다고 해서 점수가 막 올라가지지가 않아. 그러니까 운이 잘 맞는 토익 회차가 생겨야 돼. 진짜 950점부터 990점까지의 점수가 나오는 거는 진짜 운 좋은 친구들은 진짜 한 번에 나올 때도 있고, 근데 조금 운이 안 좋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 봐도 계속 950점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거든. 그래서 딱 한 번 그 회차 얻어 걸린 회차가 생겨. 그래서 영어보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생물화학, 영어에 골고루 시간 배분하는데, 보통은 영어는 한 이 정도, 생물화학을 4대 4. 그리고 물론 생물이 분량이 많지. 일반화학과 유기화학까지 다 쪼개서 생각하면 생물, 일반화학, 유기화학을 4대 3대 1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하는 게 맞다고 봐. 너무 생물이 양이 많다 해서 생물에 올인해버리면 나중에 화학에서 또 미끄러지고, 화학이 뭔가 문제 푸는 공부가 재밌다고, 아니면 문제 푸는 공부가 좀 짜임새가 좋으니까 화학에 올인하면 또 생물이 또 미끄러지고, 그래서 같이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시간 배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, 또 하나 시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게, 여러분들 7월달 넘어가잖아? 생각보다 엄청 바빠져. 자,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질 거야. 무슨 얘기냐면, 뭔가 지금 내가 스펙이 없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빨리 시작해야 돼. 결국에 나중에 12월 달쯤 가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시험 본 이후에 1차 통과하면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많은 대학교의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편입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뭐냐라는 거 물어봐. 보통 거기에 뭐 있어? 연구활동 아니면은 어떤 논문.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연구활동이 있고, 의학에 관련된 거, 아니면 어떤 형태의 논문이 있는지, 이걸 주로 쓰는데,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지금 재학생들은 이런 게 없잖아. 지금 2학년 친구들, 아니면 휴학한 친구들은 뭐 논문을 쓰기로 했어, 뭐 연구활동이 있기를 해.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잖아. 그럼 이제 거기다 뭘 쓰는 거야? 봉사활동 쓰는 거야. 아니면 이런저런 뭐 책을 읽어봤다든지, 이런저런 뭐 강의 같은 걸 찾아봤다든지, 유튜브로 강의 찾아봐도 괜찮아. 그런 것들을 쭉 써야 되는데, 이거를 9월달 이후에 이걸 막 만든다? 안 돼. 그때는 온전히 생물화학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할 거면 지금 빨리 만들어야 돼. 또 봉사활동은 하나를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진짜 맥스 한 50시간 정도?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 50시간 정도 한 2개, 아니면 한 40시간 정도 한 3개 정도? 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차라리 나. 하나를 길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, 또 큰 병원에서 키오스크 안내해 주는 것 정도보다는 요양원이나 뭔가 좀 환자를 직접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게 괜찮고, 약대 편입을 노린다면 제약실이라든지 약무국이라든지 큰 약국은 봉사활동자를 모으기도 하거든. 그런 걸 찾아봐.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라는 거고, 의대 편입을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까? 이거는 나중에 나한테 따로 찾아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. 연구 실적이 있어야 돼. 인턴 생활이 있어야 돼.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? 라는 게 궁금하면 나중에 시간 내서 상담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와봐야 돼.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따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, 또 마지막으로 편입이라는 거는 이런 오해가 좀 있더라고. 막판에 한 6개월 정도 바짝하면 성공할 수 있다? 그래서 뭐 한 학기 하고 한 여름방학 때쯤부터
한 7월 달쯤부터 그때 바짝하면 가능할 거야. 물론 7월 달에 바짝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도 해. 있어.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. 진짜 힘들어. 7월 달에 시작하잖아? 대부분 진짜 3월 달에 시작할 걸 이 생각을 분명 하게 돼. 누구나.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7월 달에 시작했을 때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교학도 못하고 겨우겨우 요 정도 이해하고 이제 본시험 들어간 친구들 이 너무 많거든. 그래서 시작을 할 거면 늦어도 3월. 지금 시작하는 게 더 좋고. 그래서 그때는 시작해야 된다.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라고 할까? 그러니까 요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내가 한번 쭉 찾아보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선택을 했으면 요 내용들 잘 생각해서 처음 시작을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.